무더운 여름, 지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그러나 다이어트란 항상 쉽지 않은 과제이다. 매일매일 식욕을 참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은 때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계획이 있다면 그 여정은 조금 더 수월하게 변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똑똑한 식단 계획법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여정을 소개한다. 주인공은 30대 직장인 수지다. 그녀는 수년째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다. 매번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잠시 효과를 볼 뿐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가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로부터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식단 계획법을 추천받는다. 이 방법은 단순히 칼로리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식습관과 선호도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식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되었다. 또한 수지는 이 계획법의 첫 번째 단계로 자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분석하기로 결정한다. 무엇을 언제 먹는지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무심코 넘겼던 폭식하지 않는 시간대의 공복감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식사량 증가 같은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 후 그녀는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을 관리하면서도 식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또한 수지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본격적인 식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로만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대신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함께 고려하여 목표를 세웠다. 다이어트 동안 즐겁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수지는 초콜릿이나 피자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포함하되 그 빈도를 줄이고 양도 적절히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영양 성분을 고르게 채우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요리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감자튀김 대신 구운 감자를 만들어 먹었다. 이 작은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물을 더 많이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적절히 추가하는 식단 구성을 통해 몸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녀로 하여금 다이어트를 견디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점점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 덕분에 수지는 3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작지만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체중이 줄어든과 동시에 에너지가 넘치고 옷들이 조금씩 훌렁해지는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과 달리 다이어트는 힘겨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수지는 똑똑한 식단 계획법이 단순히 음식을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생활 스타일과 식습관에 맞춘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 가능한 식단을 구축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수지는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할 것이며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다짐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 평온의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하여 도시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마을의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하던 중 호기심 많은 여행자 한 명이 평온의 마을을 찾아왔다. 여행자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게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 감탄했다. 그곳의 주민들은 환한 미소로 여행자를 맞이하며 그들만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알려주겠노라고 했다. 여행자는 이 마을의 생활 방식을 배워 자신만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첫째, 주민들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강조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체의 리듬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둘째, 그들은 아침마다 간단한 명상과 심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이었다. 셋째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최소 30분씩 운동을 했다. 산책이나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 몸을 적절히 움직이는 활동은 정신을 맑게 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넷째,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책 읽기 등 자신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었다. 다섯 번째로, 마을에서는 음식이 큰 역할을 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신선하게 만든 음식을 주로 섭취했으며 이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곱 번째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로 자존감을 높였으며 스스로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여섯째, 주민들은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졌다. 하루 몇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자신과 주변 세계에 집중했다. 아홉 번째로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다.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점을 떠올리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주민들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끈끈한 인간관계는 안정감을 주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신도 이제부터 이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며 언제라도 고단한 마음이 찾아오면 이곳 평온의 마을을 떠올리기로 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도시로 돌아갔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꾸려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아침 운동의 중요성은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건강 개선, 체중 감량, 체력 증진 등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침 운동은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침 운동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활기차고 신선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이는 하루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더 나은 정신적 명료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곤 합니다. 또한 아침 운동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통해 사회적인 시계에 맞춘 수면 습관을 갖게 되고 이는 양질의 수면을 보장합니다. 깊고 안정된 잠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수면 패턴은 또한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아침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소시킵니다. 이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욱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조깅이나 빠른 걸음을 통해 심박수를 높이면 하루 종일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가 칼로리 소모율이 늘어납니다. 셋째, 아침 운동은 마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 운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을 털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의 분비를 자극하여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감 감소에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넷째, 꾸준한 아침 운동은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아침 운동 모임에 참여하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운동은 계절과 기후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줍니다. 다양한 날씨에 적응하면서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정신적인 여유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지속적인 실천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운동을 단순한 하루 일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행복과 건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요즘 같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스트레칭은 고양이 자세야. 요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 자세는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이지. 내 경험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면 허리 피로가 많이 풀리더라고.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줘. 두 번째로는 허리 돌리기 스트레칭이야.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쉽게 뻣뻣해지는데 의자에 똑바로 앉아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면 긴장 완화에 좋지. 이건 내가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자주 하는데 덕분에 오후에도 상쾌하게 일할 수 있었어. 세 번째는 널찍하게 다리를 벌리고 서서 상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측면 스트레칭이야. 이건 옆구리의 긴장을 풀어줘서 매일 조금씩 하면 몸이 많이 유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 이건 특히 헬스장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다 같이 하면 서로 보완해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어. 네 번째는 어깨 스트레칭인데 어깨를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크게 돌려주는 동작이지. 내가 근무할 때 항상 모니터를 봐야 하는 직업이라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목과 어깨가 훨씬 가벼워져. 다섯 번째는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이야. 걸어 다니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목이 아파오곤 하는데 이 동작은 그럴 때 빠르게 풀기에 좋아.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피로를 덜어주면 금방 풀리는 느낌이야. 여섯 번째는 손목 스트레칭이야.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특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필요한 동작이야. 손목을 앞뒤로 움직여 주거나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접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편안한 호흡을 병행하는 전신 스트레칭이야. 이건 누워서 팔과 다리를 최대한 늘려주는 동작인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나 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 이렇게 7가지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확실히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바빠서 매일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해보면 어느새 몸의 변화가 느껴질 거야. 가정에서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겨보자고.